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라이프 밸런스와 사회적 뇌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임영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논문은 재활치료과학에 게재된 논문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년기에 뭔가 주거 생활에서 안정적이고 뭔가 독립적인 노년기 삶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거주 적합성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요인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측 지표로 이제 선정된 일상생활 활동과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을 복합적인 관계로 분석에 포함한 분석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발표 순서는 논문의 내용처럼 서론과 방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고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고령자에 대한 맥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기의 주거 생활에서 가장 자율성 있고 주체성을 유지하며 삶을 지속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노출된 환경들은 개인의 기능적 역량 혹은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년기의 환경적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역량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로 이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거 조건들도 해당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합할수록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개인의 상태와 환경적 요건들이 나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과 참여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주거 생활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인적인 상태 혹은 기능의 상태, 그리고 환경적 맥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라고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들은 거주 적합성, 리버빌리티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용어들은 Person Environmental Fit 모델에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과 환경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을 다루고 있는 이론적 모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활동 역량 혹은 개인적인 뭔가 수행에 대한 역량,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적합성, 얼마나 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주거 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주 적합성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거주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그리고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주 적합성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특성들이 다 너무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노출된 환경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차원적인 요인들에 대한 뭔가 상호작용들,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들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 적합성과 관련된 논문들을 봤을 때 이런 거주 적합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개인의 일상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의 형태들, 그래서 모든 개인의 이동성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기능적 독립성이 저하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적 요인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지역사회 생활 전반에서 노출된 물리적 맥락들,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접근성과 안정성 혹은 장애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의 참여와 그리고 자율성을 저해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이라든지 혹은 환경적인 이러한 맥락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주 적합성이 개인의 기능적 상태, 환경적 특성들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노인의 활동과 참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 적합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 분석으로 개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뭔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개인적 요인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혹은 만성 질환에 대한 유무, 그리고 기능적 특성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지거나 혹은 환경적 요인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조 여부,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갖춰진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같은 연구들은 개별 요인에 대한 영향력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뭔가 구조적인 연관성을 뭔가 설명하기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거주 선호도와 같은 뭔가 주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가 이 주거 생활에서 혹은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안정된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러 물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라는 제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접근성과 편의성들, 물리적 조건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 참여와 삶의 만족도, 삶의 질, 그리고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건강 상태 혹은 질환 유무, 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된 그리고 관계를 분석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연구들은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증가하고 있는 노년 인구, 그리고 점진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노년 인구에서 안정된 노년기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이에 일상생활 활동과 참여, 삶의 만족도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으로 Person Environmental Fit 모델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 방정식의 한 형태로 이런 다중 지표, 그리고 다중 원인, 어떻게 보면 여러 다양한 원인 변수들과 그 다음에 관측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한 미믹 모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노년기에 안정된 주거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분석 대상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노인의 삶의 질과 혹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노인 실태조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3년 6차에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를 활용했고, 이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개인적인 가구의 일반 사항에서부터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문항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 뭔가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서 이제 사용된 표본은 이제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총 1078명 중에서 일단 대리응답자와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자를 제외해서 어떻게 보면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외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분석 표본은 7,503명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측정 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내생 관찰 변수는 일상생활과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수로 구성했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은 기본적 일상생활에서부터 수단적 일상생활에 대한 문항을 모두 포함했고, 참여 같은 경우에는 단체 활동과 여가 및 문화시설,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이런 봉사활동, 그리고 유급이라든지 무급 형태의 어떠한 직업적인 측면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경제, 여가 및 문화생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어떻게 크게 보면 그 개인적인 상태와 사회적인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생 관찰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성이 높거나 혹은 참여 수준이 높고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뭔가 코딩 변환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생 관찰 변수입니다. 외생 관찰 변수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분해서 변수를 설정했고, 개인적 요인에서는 기능의 상태, 그리고 만성 질환, 그리고 주관적 건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 상태에서는 시력 및 청력에서의 뭔가 장애 유무들, 그리고 뭔가 씹기의 어려움, 이동의 불편함 들, 이러한 문항들을 포함했고, 만성 질환의 수는 3개월 이상 동안 앓고 있는 질환의 수를 정량적으로 뭔가 측정한 문항을 기준으로 범주형으로 사용되었고, 주관적 건강 같은 경우에는 평소 자신의 인식된 건강의 상태를 측정하는 주관적 건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환경 개조 유무에 따른 뭔가 가정 환경에서 안전 손잡이를 달거나 혹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이렇게 뭔가 구조적 변경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한 문항들을 모두 포함했고, 그 다음에 기관 시설의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노출된 기관들, 병원이라든지 복지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접근성, 어느 정도로 가깝게 설정되어 있고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뭔가 점수 5점 리카트 척도로 측정되어 있는 문항들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용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나 의료 공공기관들을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하는지, 노인이 그에 해당된 기관에서 얼마나 내가 의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용 편의성들에 대한 문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공변량으로는 뭔가 이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연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은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자료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기술 통계 혹은 정규성 검정,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 분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원인 변수들과 다양한 관측 지표들에 대한 뭔가 구조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모형 적합도 지수를 뭔가 기준으로 적합 여부, 모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제 분석 모형으로는 다중지표, 다중 원인 모형을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 혹은 다양한 원인 변수들을 뭔가 포함하고, 그리고 일상생활과 그리고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측 지표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주요 결과입니다. 성강 분석은 공백량에 포함된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년기의 활동 및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부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의 여가 및 레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측 지표들에서 뭔가 개인적 건강과 역량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활동과 삶의 만족도가 긍정에 대한 결과도로 나타났으며, 참여에서는 부분적으로 정적 성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주택 개조 여부 수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 수준이 낮아지는, 감소하는 부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활동과 참여, 그리고 만족도에 뭔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원인 변수들과 여러 관측 지표들을 활용한 복합적인 구조적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구조적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모형 적합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초기 모형에 대한 적합도 기준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참여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은 요인 부하량의 임계값 0.3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잠재 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가 문화시설 이용을 제거한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적합도의 기준이 개선되면서 모든 관측 변수가 뇌생 관찰 변수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믹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모형 적합도 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다음에 미믹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미믹 모형을 활용한 변수 간의 구조적 연관성입니다. 미믹 모형 분석에서는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의 기능이 양호하거나 환경적 편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만성 질환이 많거나 주택 개조 수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여 같은 부분에서는 개인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편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여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기능 상태와 이용 편의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고, 반면에 접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믹 모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과 연령을 공변량으로 포함했을 때 주요 변수들에서 효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 사항이 뭔가 해석의 기존 모형과 유사하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미믹 모형과 비교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은 기존 모형에 대한 간결성과 안정적인 구조를 최적화 모델로 최종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인 고찰입니다. 고찰은 거주 적합성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 요인에서 기능적 상태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기의 개인의 기능적 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일상생활과 참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기의 이러한 기능적 상태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화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생활, 그리고 뭔가 주거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들입니다. 한편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질환이 많거나 건강 인식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뭔가 질환에 대한 개선 여부에도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질환 관리와 그리고 개인의 건강 인식도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활동과 참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다음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에서 주택 개조는 개조 수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낮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영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렇게 물리적 개선으로 인해서 정량적인 활동성, 활동량에 대한 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혹은 주관적 이런 동기나 행동 지원을 병행하는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역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접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면 문화시설 혹은 지역 기관과 상점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 사회적 지원망에 대한 측면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편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상생활과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인접해 있는 기관과 혹은 시설보다도 이용하기 쉬운 시설과 기관들이 있어야만 이들의 활동과 참여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령자의 맞춤형 생활 환경 조성에서의 편의성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된 발표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